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제 FNF 재무에 관한 것들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약 재무와 그냥 연결 재무가 있고 그냥 재무가 있는데 매출이 별로 차이 안 나서 그냥 재무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연결 재무에서 녹색으로 칠해 놓은 거는 좀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칠해 놨고, 우측에 연두색은 작년보다 올랐는 거고, 핑크색은 작년보다 하락된 거. 재고자산 중요하고 장기 금융상품 좀 봐야 되고,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 어디 투자했는지 봐야 되고, 유형자산 뭐좀 늘어났는지 봐야 되고, 사용권 자산 뭐 리스료 이런 거죠. 무형자산 이런 것들. 자산 총계 6,971억. 자산이 조금 줄었죠. 불었네. 부채가 2천억에서 1,918억. 자본금 5천억 해서 자산 안에는 부채도 포함되니까 6,900, 자본은 5,050억, 작년에는 4,830억, 매출은 4,924억. 근데 작년에는 9천억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지금 뭐렇게 되는 거 18년도보다 못할 18년도는 넘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치 라고 볼 수 있어요. 영업이익은 504억인데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 매출 대비 10%, 단기 순이익이 363억인데 매출 대비 7.3%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단기 순이익은 주당 순이익은 2,389원, EPS가 2,389원인데 왜 2,986원이냐? 요거를 4분기니까 1년에 4분기니까 그거를 0.2%를 0.25%를 곱해서 더한 금액이 2,986원. 지금 주가 84,400원을 나누면은 PR이 28이 나오고, ROE를 계산하는 법은 순이익 나누기 자본 어디 있노? 자본 5,052억을 하고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이 나와서 7.2%가 나옵니다. 1년에 벌어들인 게 리턴되는 양이 7.2%. 이거는 28년이 되면 본전이 된다는 PER 수치. 이거는 부채 191억 나누기 자본 1900억 나누기 5050억 하니까 부채율이 37%, 부채율이 30% 이런 식으로 됐고, 요약 재무 이제 요거는 FNF만 따로 봤을 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물론 작년보다 증가했고, 정기금융상품 하락, 매출 채권 조금 하락됐고, 뭐 재고자산 늘어났고, 늘어나는 게 100단위로 늘어나는 거죠. 140, 110억 정도, 210억 정도. 장기금융상품 그대로고, 유형자산 조금 늘어났고, 사용권 자산 줄어들었고, 투자부동산 뭐 조금 줄어들었고, 무형자산이 좀 올랐네요. 그래봐야 10억 대니까 뭐 이 전체 매출에는 거의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정도네요. 자산 총계가 그래서 6,573억에서 6,700억으로 불어났고, 부채는 1,675억에서 1,472억으로 감소됐다. 여기도 이제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4,800억에서 5,200억으로 늘어나고, 매출액은 작년 8,800억이었고 18년도에는 6,400억인데 그거에는 못 미치지 않을까. 18년도보다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올해 매출액은 4,774억, 영업이익은 652억 13%, 단기 순이익은 504억 10%. 그러니까 이게 합치니까 커버가 되는 거지, 만약에 안 합쳤다라면 그 종속회사들만 계산했다라면 행패는 없었겠죠. 그런 것과 똑같은, 여기서 영업이익 여긴 10%고 당기순이익이 어 영업이익 13%, 당기순이익 10%인데 저기는 영업이익이 10%고 당기순이익 7.3%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거 더 벌었는 걸 절로 갔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지. 여기 봐라, 영업이익 652억이고 당기순이익 500억인데 650 연기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655, 뭐야, 여 600억 더 벌었는데 650억 더 벌었는데 여 합치니까 더 까먹게 되는 거죠, 맞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해외 사업이 까먹었다는 소리하고 같은 말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가 먹여 살린다? 이거 뭐고, FNF 장남이 먹여 살린다. EPS는 아까처럼 동일하게 계산을 하니까 4,117원이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PER이 20 나오고, ROE는 여기에 순이익 502억, 자본 5,229억 나누니까 9.6%의 ROE가 나온다. 그러니까 본진이 여긴 더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내가 이걸 삭제를 안 했네. 본진이 더 잘한다. 자,
자, 연결 재무제표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은 유동자산이 4천억에서 4,075억, 75억이 불어났어요. 어딘 게 불어났고 어딘 게 감소된지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449억에서 604억으로 현금성 자산이 한 150억 가까이 불어났고 단기 금융상품은 626억에서 500억으로 탁 아들이 딱 쳤네. 120억 감소됐고 뭐 이렇게 뭐 이거 공적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런 거는 뭐 투자한 거 같아요. 152억에서 610억으로 매출 채권이 820억에서 460억으로 감소. 매출 채권이 감소되는 거는 그만큼 물건이 팔린 거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는 거 똑같은 거지. 미수금이 41억에서 164억으로 증가. 재고자산이 1759억에서 2072억으로 증가. 재고가 증가했다는 거는 물건은 쌓아뒀는데 물건이 안 팔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니까 현금이 안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자, 이만큼 덜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 그 비유동 자산은 1년 안에 바꾸기 힘든 자산들, 그 중에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자산이 조금 증가했고 448억에서 69억으로 유형 자산, 이제 건물 뭐 자동차 이런 것들 1605억에서 1634억, 한 20몇 억이 증가됐다. 이런 식으로 크게 바뀐 게 없어서 나머지 넘어가고, 자산 총계가 6,844억에서 6,971억으로 증가했다. 유동부채는 부채에서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되고, 부채에서 비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지 않아도 될 것들, 시간 조금 더 넉넉한 것들이라고 보면 되고, 유동부채가 1613억에서 1535억으로 조금 감소됐고, 단기 매입 채무, 단기 짧은 시간 안에 외상값, 채무니까 매입 채무 외상값 이 571억에서 581억 10억 정도 증가했고, 단기 미지급금 짧은 시간 안에 지급하지 못했던 게 비슷한 말인데 맞죠? 뭐가 차이겠노 어째? 308억에서 159억으로 감소했고, 단기 선수금 미리 받은 거, 수금 미리 받은 돈, 이거는 안 준 돈이고 이거는 미리 받은 돈 107억, 작년에 6억에서 107억 100억 가까이 불었네요. 자, 이런 것들이 다른 건 별 차이 안 나고, 법인세는 뭐 아는 거고, 단기 차입금, 은행에다 이자를 주면서 빌리는 걸 차입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단기가 붙으면은 1년 안에 갚는 게 150억. 비유동 차입금도 있겠죠. 장기 차입금, 이건 1년 이상 빌리면서 이자를 주는 거 109억 이런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부채 총계가 2천억에서 1918억으로 감소했다. 부채가 감소했다. 재고자산 증가했고, 매입 채무 어디노? 매입 채무 증가했고, 조금씩 증가했다. 자본은 기본 자본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는 멀쩡하고, 자본 잉여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를 뺀 나머지 금액도 멀쩡하고 변동사항 없고, 기타 자본 잉여금이 변동이 있으면서 나머지 이익 잉여금이 결성금이라고 그러고 쌓아두는 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순이익이 쌓이는 건데 4,796억에서 5천억이 됐어. 그러니까 더 플러스 되어서 쌓였다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순이익이 더 많다, 자본의 훼손이 더 적다. 만약 회사가 더 마이너스 되고 하면 이거를 끝내는 쓴단 말이야. 이게 자본이 자꾸 야금야금 내 본전이 날아가는 거지. 카드 시대에 야금야금 날아가듯이. 그러다가 자본 인정까지 손을 대고 해서 나중에 이게 자본 총계가 나오잖아. 그것까지 계산했을 때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걸 내가 계산이란데 이게 설명을 조금 애매한데, 하여튼 자본 이익잉여금 다 날아가고 자본 잉여금도 막 까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본금에 대해서는 자본 잠식이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몇 프로 이상 되면 50% 이상 되면 자본 잠식 상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써야 돼. 결승 다 쓰는 거지. 이제 이것까지 다 여유로운 것까지 다 쓰는 거지.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도 주고, 자본과 부채 총계가 6,971억, 그 중에 자본이 5천억이고 나머지가 부채란 말이다. 1,900억이 부채. 그래서 여기 되는 거고, 자, 이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이제 매출 대비 어떻게, 매출이 작년보다 못했고 판관비도 작년보다 못하고 영업이익도 작년보다 못하고 단기 순익도 작년보다 못한다. 왜? 원래는 코로나고 봐야겠지, 맞지? 자, 이거는 경기 민감 그 산업이니까, 그러면 수익이 4,924억에서 매출 원가가 1,562억, 31% 차지하고 원가가 31%. 와, 좋잖아. 근데 판관비가 57% 차지하네. 그래, 올 다 하면은 얼마야? 88% 정도. 영업이익이 한 12% 정도. 한 11%, 10% 정도 차지한다. 이건 뒤에
앞자리만 계산해서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니까 이게 조금 데이터 차이 나는 건 양해하세요.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원가 빼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영업이라는 말 뜻 자체가 돈을 버는 행위, 이익, 돈을 버는 행위로서 벌어들인 이익. 그러면 돈을 버는 행위로 이익이 발생되는 거 말고 또 돈을 더 벌 수도 있잖아. 어떤 거? 내가 건물을 사서 임대도 할 수 있잖아. 그건 내가 돈을 버는 행위로 산 건 아니지만 벌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그 사업하는 이거는 의류 판매업이고 이런 것들 임대업 이런 거 임대업이 자기 주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주 일을 제외한 금융을 수익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을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이자가 나와.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어. 그 이자를 줘야 돼. 그러니까 금융 수익, 금융 원가, 기타 이익, 내가 임대를 해주고 아니면 누굴 돈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대신 갚아주든지 뭐 이러면 다시 또 이자를 받고 아니면 뭐 직접 투자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 기타 수익, 기타 손실 그리고 세금을 떼면 뭐가 된다? 영업이익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떼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그것을 대본다. 금융수익이 41억을 벌었어. 그 대신에 그 원가가 31억이야. 그럼 10억, 그러니까 10억은 벌은 거야. 그런데 기타 이익을 12억을 벌었어. 기타 손실 12억이 나가서 연셈셈이고. 그럼 일단 10억은 벌었고. 근데 세금이 150억이야. 이거 안 되나? 세금이 150억이야. 세금이 150억이면 왜 이래 된다? 이거 안 나오노. 세금이 150억이면 그거잖아. 실수했나? 펜슬 고장났다. 짱난데. 세금이 150억. 그러면 10억 버는 거에서 140억 빠지면은 500억에서 140억 빠지면은 뭐다? 360억이 이렇게 나온다. 갑자기 펜슬이 안 되지? 이상하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기타 포괄 손익은 뭐 이렇게 보면 읽어보면은 확정 급여 이건 모르겠고 금융자산 평가 이 뭐 5억 정도 금융자산을 평가했더만 5억 정도 뭐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한 4억 정도 이런 걸 또 다 해외 사업 환산 외환 차익 세전 재분류해서 4억 해서 다 합치니까 또 이걸 또 더하고 빼고 하니까 뭐 362억 총 포괄 손익이 362억 보통 총 포괄 손익에서 나누면은 대충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볼 수 있다. 연결 자본 변동표 요건 한번 끊고 애플 펜스 만들어 놓고 해보자. 됐네 다 살아났다. 깜짝이야 이거 안 되고 깜짝 놀랐다 맞지? 이거 신상인데 자본금 연결 자본 변동표의 자본금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자본금이 시작할 때 77억으로 시작해서 자본 잉여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이고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그 이상으로 그 나오는 잉여금은 여기에 쌓인다. 뭔 말이냐면은 주식수를 만주 발행 액면가가 500원이야. 만주에 500원이면 얼마지? 만주 발행인데 이게 만약에 그 시장가가 만 원이야, 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 원짜리가 만주면은 얼마지? 만 원에 만주면은 1십 100 천만 곱하기 1십 100 천만 1억이네, 1억. 1억의 자본이 생기지만 이 중에서 주식수 곱하기 500원은 500만 원인가? 500만 원은 자본금으로 가고 500만 원을 제외한 9,500만 원은 어디로 간다? 자본 잉여금으로 간다. 이렇게 아주 쉽지. 그러니까 요거는 자본금이 이렇게 쌓이는 거. 만약에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자본 잉여금에서 요 자본에서 액면가만큼 주식수를 불려주면 되는 거지. 보통 1대1 하니까 싹 불려주면 여기에 있던 자본이 일로 싹 옮기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이 변동이 없이 주식수가 불어나는 게 무상증자. 또 자본이 변동 없이 주식수가 불어나는 거는 그것밖에 없고 감소되는 거는 무상감자가 있겠지. 자본이 일로 가나? 그건 모르겠다. 자, 알았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뭐 이런 거 이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고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적으로 뭐 회사를 뭐 합병하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기타적으로 이렇게 자본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
뭐 그러고 자본이 또 불어날 수 있는 게 이익잉여금 항목의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 이익잉여금 카테고리에 단기 순이익이 여기서 만약에 단기 순이익이 감소되면은 그거 회사를 불리려 그러면은 마이너스 된 걸 또 만가시켜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또 마이너스 되면은 잉여금이 계속 감소되는 거지. 그러다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도 감소되고 했지만 여기까지 감소되면 자본 잠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언제든지 회사가 무너질 수 있는. 자, 배당금 지급은 요거 100억 마이너스. 배당금은 마이너스, 단기 순이익은 플러스. 그리고 요거는 것들 기타 소개 기타 포괄 손익 요거 뭐 해외 자본에서 해외란다 이게 자회사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뭐 항목이 안 적혀 있어 가지고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시작할 때 자본이 3,947억인데 5,052억으로 자본이 증가했다. 자본이 증가하면 땡큐지. 그렇게 본다. 자, 연결 현금 흐름표. 요거는 현금 흐름표. 이거 단어 뜻이 영업. 아까 말했듯이 돈을 버는 행위, 활동, 돈을 버는 행위를 하면서 현금 말 그대로 캐시의 흐름. 돈을 버는 활동을 하는 현금의 흐름. 그러니까 흐름, 길. 돈을 버는 행위의 현금의 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327억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게 327억이 있다. 라고 해석해도 되고 흘러가고 있다. 327억이.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면은 327억치가 현금이 없다. 없이 굴러가고 있다. 현금은 327억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영업활동으로서 그럼 투자활동은 투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 투자로 인해서 어떤 거, 투자는 보통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 당장 이득을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학생 같으면 학원을 등록하고, 뭐 직장인 같으면은 뭐 이렇게 뭐 토익 공부를 하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주식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잖아.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전기값 나가고,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아침밥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어떤 게 뭐 있냐면 단기 금융상품 취득, 뭐 적금을 들고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유형자산을 건물을 사기도 하고, 기계를 사기도 하고, 뭐 또 뭐 땅을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행위. 재무활동은 재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무, 내가 가진 은행에서 빌리는 자산, 금융자산, 은행에다 갚는 거, 차입금 이런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경우나 아니면 내가 내 자본 여기 아까 했던 내 자본의 변동이 있는 내 자본의 변동이라는 거는 뭐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 주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자본에서 자기 주식 취득하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을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영업활동에서는 366억의 단기 순이익에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감을 하고 뭐 이렇게 부채 변동을 하고 법인세를 내고 하니까 그래도 327억 정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고, 요건 뒤에 나오니까 자세히 또 보면 되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단기 금융상품 처분했고 팔았다는 거잖아. 팔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왔고 금융상품을 취득했다. 샀잖아. 샀으니까 사기 위해서는 돈을 썼잖아. 취득했다라는 게 금융상품을 이게 뭐 주식을 샀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야. 주식을 샀다. 1,300억치. 이게 맞나? 맞을게야. 금융상품 처분했는 거는 팔았으니까 돈은 들어왔고 이런 걸 다 더하니까 유형자산을 취득 130억짜리 샀다. 무형자산을 취득 86억짜리 뭐 회원권을 샀다. 뭘 샀다. 뭐 이런 샀겠다. 샀고 팔았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 게 40억치를 투자를 했으니까 뭐다? 이거는 미래에 40억치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투자는 마이너스 되는 게 정상이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되는 게 정상이고. 자, 그러면 재무는 아까 전에 차입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아니면 자본이 그 자본을 건드리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는 거 150억 들어왔네 현금이. 그러면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에 대한 처분 23억이 소유 지분 변동으로 23억이 또 들어왔어. 그러면 총 170억이 들어왔는데 배당금을 지급했네 153억. 그러면 170억이 4억 남았어. 근데 거기서 또 금융리스의 부채를 또 지급했네 140억. 또 까먹기 시작하는 거지. 자기 주식도 17억 썼어. 그리고 다 더하니까 138억에 돈을 재무활동 현금으로 흐름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쓰이고 있다. 어떻게? 그러니까 재무도 마이너스 되면은 이 회사를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이것만 봐서
현금은 잘 돌고 있고 이만큼 돌고 있고 투자도 이만큼 하고 있고 재무도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플러스인 회사다. 그러면은 뭐 현금도 잘 흘러가고 있고 투자나 뭐 이렇게 이런 거는 뭐 대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덜 하고 있는 것 같고 재무나 이런 것들도 굳이 안 하고 있는 것 같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마이너스 있는 회사는 돈이 안 돌고 있네. 투자는 하네. 크게 하네. 크게는 아니고 그 수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고 재무 돈은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일시적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제일 깔끔한 게 요게 제일 깔끔하고 제일 안 좋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제일 안 좋을 수 있다. 왜? 돈이 안 도네. 돈이 안 도는데 투자도 안 하네. 투자도 안 하는 게 은행에 돈도 안 갖고 배당금도 안 주네. 덜 주네, 안 주네, 이래 되네. 이게 계속 누적되면 뭐다? 이 새끼도 자금이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지? 돈은 계속 버는 걸로,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 거 나오잖아. 그게 이제 재고로 잡혔는지, 뭘로 잡혔는지 볼 수 있는 거지. 여기 보면 영업활동 현금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게 재고로 많이 잡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수금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수금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매출 채권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것만 봐더라도 탁탁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볼 수 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55억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는 어디서 수치가 나왔냐면은 시작할 때 현금이 449억으로 시작해서 기말에 현금이 604억이 돼서 차액이 150억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604억 있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지. 604억, 150억이 증가해서 604억이 됐다. 이렇게 주석은 2%.